결국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명확히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작년에 훌륭한 합의를 했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 정치권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수출 전선에 25% 관세 폭탄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린 셈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의 환희는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하루 만에 5% 폭락했고 삼성전자 역시 외인들의 거센 매도세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기업들은 수조 원의 손실을 계산하며 긴급 회의실에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는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와 타이밍입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장벽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무려 500조 원,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80%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나누어 투자하고 정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를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서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에 이미 법안을 발의하며 할도리를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정쟁과 비준 절차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은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을 기브앤테이크로 여기는 트럼프에게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직접적으로 왜 한국 국회는 승인하지 않는가? 라며 특정 기관을 저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 너희가 싸우는 동안 너희 나라의 1등 기업들은 죽어나갈 것이라는 잔혹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실제로 관세가 25%로 환원되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만 연간 4조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 폭탄이 과거와 다른 점은 자동차를 넘어 반도체와 의약품이라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정조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 트럼프는 AI용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HBM에 25%의 세금이 붙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제조 역량에 기여하지 않는 반도체는 즉시 25%를 내라. 즉,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 기술 생태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협박입니다. 의약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강국입니다. 그동안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미국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이제는 25%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히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긴급하게 미국 현지 생산시설, 브랜치버그 공장 등을 가동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제약사들에게 25% 관세는 곧 미국 시장 포기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반도체와 바이오를 볼모로 잡고 한국 경제의 항복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관세 인상 발표 직후원 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안전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는 레드라인입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46달러 수준이지만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 자금은 순식간에 메마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액이 3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때는 제2의 IMF급 공포가 시장을 덮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3가지 자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세의 장벽 안팎을 구분하십시오. 이미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완벽히 구축한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이나 기아 조지아 공장, 그리고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인 배터리 우량주들은 오히려 관세 장벽 안에서 보호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지 공장이 없는 부품주와는 철저히 차별화된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환차손을 대비한 달러 포트폴리오의 재설계입니다. 환율 1,500원은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해 막으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률보다 환율 변동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환율이 1,450원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일정 부분 달러를 환전해두세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화가치 폭락 시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회 비준 여부를 1순위 지표로 삼으십시오. 2월 말까지 한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가 대한민국 증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비준 소식이 들리는 순간 관세 리스크는 소멸하며 강력한 반등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된다면 코스피는 다시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하브이가 일본을 무너뜨렸을 때 우리는 그 틈을 타세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역시 우리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뼈아픈 수업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끊임없이 시험받고 때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미래의 지혜가 되어 앞으로 닥쳐올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함이 여러분의 소중한 밤을 조금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쓰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사람에게 이 파도는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이 꺾이지 않도록 저는 이곳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일의 길을 비추고 있겠습니다.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고민하고 진실을 전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더 희망적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